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나는 학교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시골 집에서 일주일간 캠핑을 가기로 했다. 그 집은 친구 중 한 명의 할아버지 댁으로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 집이었다. 우리는 그 집을 캠핑 베이스로 이용하며 주변 자연을 탐험하거나 근처 강에서 수영을 즐길 계획이었다.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시간은 매우 즐거웠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일들, 갑작스럽게 사라진 물건들, 밤중에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이 점점 심각해졌다. 어느 날 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방 안구석진 곳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이 닫혀 있는데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친구 중 하나가 장난스럽게 이 집에 귀신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라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우리는 모두 조금씩 긴장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벌상에 기대어 가만히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벽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곧이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하얀 손이었다. 벽에서 천천히 기어나오고 있는 하얀 손.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은 마치 나를 쳐다보듯이 천천히 움직이며 다가왔다.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던 나는 결국 친구들에게 말하지 못했다. 꿈이었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을 청했지만 그날 이후로 끔찍한 일들이 이어졌다. 내 꿈속에서 그 하얀 손이 계속 나타나고 꿈에서 깬 후에도 손의 감촉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내가 꿈을 꿀수록 현실에서는 더 많은 물건들이 사라지고 벽과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주일이 지나가고 우리는 결국 캠핑을 마쳤다. 학교로 돌아온 지 몇 주 후 나는 그 친구 중 한 명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캠핑 마지막 날 밤 자신도 하얀 손을 보았다고 고백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그 집에는 무언가 있던 것이다.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어떤 친구는 꿈에서 하얀 손이 자신을 목조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다른 친구는 방 안가득한 속삭임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결국 우리는 그 마을의 주민들에게 문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서 그 집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듣게 됐다. 그 집에서는 몇십 년 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하얀 손이 나타나는 저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저주를 받으면 사라진 물건들과 이상한 소리가 계속되며 결국에는 하얀 손이 그 사람을 데려가게 된다고 했다. 우리는 급히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시 모여 다같이 대책을 논의했고 최후의 수단으로 그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우리가 받은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 집에 직접 가서 사과하고 소지품 하나를 남겨두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불안한 마음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저마다 소지품을 준비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우리는 집 안에 들어가 각자 사과하며 준비한 소지품을 놔두고 돌아섰다. 기이하게도 그 순간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모두가 듣고 깜짝 놀랐지만 무당의 조언대로 행동한 후에는 별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고 실종된 물건들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집과 하얀 손의 저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체크아웃할 때쯤 친구들과 함께 미소를 짓긴 했지만 우리는 알았다. 어떤 일들은 그렇게 잊힌 듯 보이면서도 은밀히 우리의 기억 속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그 하얀 손의 감촉은 여전히 가끔씩 밤이 깊어질 때면 떠오르곤 한다. 그리고 나는 그때마다 재차 다짐한다. 절대 어떤 이유로든 그 집에 다시 가지 않겠다고. 두 번째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직접 겪은 일이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보잠을 이루기 어려울 만큼 무섭다. 그때는 친구들과 남자 셋이서 학교 근처에 있는 낡고 오래된 하숙집에서 살고 있었다. 하숙집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 건물이 매우 오래되어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고 기괴한 형태의 음침한 나무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이었다. 우리는 늦은 오후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녁쯤 하숙집으로 돌아갔다. 친구들과 함께 늦은 밤까지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하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바람소리가 창밖에서 우겨나오는 듯했고 머리카락이 서늘해지는 듯한 오싹함이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에 들기가 쉽지 않았다. 계속해서 바람소리에 신경이 쓰였고 창문이 덜컥거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때 문득 방 안에 나 말고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숨결이 느껴지는 정도로 가까이 있는 느낌이었다. 당시 나는 그런 느낌이 처음이었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이윽고 뭔가 흐릿한 형체가 눈앞에 나타났다. 방 한 구석 그림자 속에서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서 있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몸이 굳어버렸다. 여자는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벽 쪽으로 사라졌다. 놀라움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나는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이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함께 사는 친구들도 밤새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자신의 방에서도 비슷한 형체를 봤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사람들이 웃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야기를 들으니 밤사이 우리의 경험이 단순한 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모여 앉아 그날 밤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숙집에서 오래 산 선배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하 숙집은 오래된 가옥으로 예전에는 가족이 살던 집이었다. 그런데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다. 선배의 말에 따르면 밤마다 이 집 주변을 떠도는 여자의 영혼이 있다고 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기다리며 떠도는 영혼이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지만 곧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이사를 결심했다. 그 후로는 괴현상을 겪는 일이 없었지만 그 경험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영혼이 정말로 우리를 찾아왔던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의 상상에 불과했던 것인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날 밤의 경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공포였다는 것을 확신한다. 오래된 하숙집을 떠나온 이후로도 때때로 창밖을 볼 때면 그 긴 머리의 여자가 다시 나타날까 무섭다. 그 일은 내가 겪은 가장 무서운 경험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여름 나는 외딴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다. 그 펜션은 일상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히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래된 건물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도 갖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첫날 주인은 펜션 분해에 있는 오래된 헛간에는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유를 묻는 나의 질문에 지나가듯 그냥 오래돼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고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짐을 풀었다. 첫날은 산 근처를 산책하고 바비큐를 하며 평화롭게 저녁을 보냈다. 그러나 둘째 날 밤 어떤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그것이 헛간 쪽에서 나는 낮은 소음이란 것을 깨달았다. 나는 호기심에 잠겨 밖으로 나가보았고 마침 나와 같은 이유로 깨어나온 친구들을 만났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언의 동의를 나누고 헛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어슴푸레하게 주변을 밝히고 있어서기를 찾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헛간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고 마치 누군가 우리의 발소리를 따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헛간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싸늘한 공기와 함께 기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헛간 내부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미세한 틈을 통해 들어오는 빛만이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우리는 각자 휴대전화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벤치와 상자들이 널려 있었고 오래된 농기구들이 먼지로 덮여 있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지만 한쪽 구석에서 끌려온 듯한 큰 상자가 있었다. 우리는 자연스레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상자를 열기 전 우리는 서로 미심쩍은 눈길을 주고받았으나 호기심이 무서움을 이긴 듯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낡고 빛바랜 개봉되지 않은 편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우리는 편지 하나를 꺼내 펼쳤다. 편지에는 여러 사람의 서로 다른 필체로 씌워진 짧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여기서 나가라. 도움이 필요하다 같은 내용이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순간 헛간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우리는 놀라서 뒤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한순간 얼어붙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서둘러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마치 외부에서 잠긴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패닉 상태가 되어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쳤지만 곧 지쳐갔다. 그때 문 너머에서 낯선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것은 너무나 작고 간헐적이어서 어떤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우리는 문 반대편에서도 누군가가 그것을 두드리고 있음을 느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도를 넘어선 공포를 마주쳤다. 방금 전까지 아무도 없었던 헛간 바깥에는 이곳 주인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그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침착하게 말했다. 늘 그렇듯 이 시간에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 편이 나을 거야. 우리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펜션을 급히 떠났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서로 입을 다물었다. 시간이 흐른 후 그 펜션과 주인은 마을 전체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남은 것은 그날 밤의 기이한 경험뿐이었다. 하지만 가끔씩 그때의 편지들을 떠올리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가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